새로운 999를 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영선입니다. 저희는 지난 2020년 3월 30일 구 경기방송의 정파와 그 뒤 폐업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다시 생길 99.9가 예전보다 더 경기 지역민을 위해서 더 처절히 지역방송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경기도민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는 것이 아마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용인 지역 한 마트에 대한 뉴스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기암 아내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오랫동안 해오던 가게를 정리한다는 한 사장님의 얘기였죠. 그것이 이제 SNS를 타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 마트를 찾고 있다는 거였는데,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소위 돈줄 내러 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힘들 때 자발적으로 함께 나서서 뭔가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이런 모습, 이런 게 바로 지역 소식이면서 곧 세계적인 소식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뉴스가 세계적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고 또 확인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더 지역 소식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새로운 999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잠깐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도 경기도가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매주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자리는 윤종화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종화입니다. 네. 다시 방송을 하게 됐어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지만 네, 어떻습니까? 새로운 99.9 앞으로 다시 경기도민들께 만나뵐 날을 기다리면서 또 저희의 할 역할들 충실히 해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윤종화 기자가 이제 취재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현재까지 큰 틀에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이렇게 사자 구도로 치러지는데, 경기도의 선택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권자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자치단체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선 레이스 초기 판세를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을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서 컨벤션 효과로 1강으로 독주하는 듯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 쇄신을 내걸며 추격전에 나서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정가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결국 3에서 5% 내외의 박빙승부로 승자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층이 많고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진 경기도의 선택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물론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뭐 아니면 또 김동연 후보 또 지금 거론되고 있으면서 뭐 제3지대 빅텐트론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것이 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현재 구도로 보면 이제 여야 거대 양당이 맞붙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결과가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18대 대선에서 경기도 선택이 어땠죠? 네, 2012년 18대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는데요. 예. 최종 결과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51.55%,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48.02%로 약 3.5%포인트 차로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대한민국 전체 포션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 결과만 놓고 보면 박근혜 후보는 352만 8,915표, 50.43%, 문재인 후보는 344만 2,084표, 49.1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 대선을 보면 보수 진보 진영 간의 어떤 치열한 접전이 있었는데, 네. 이 경기도 개표 결과만 봐도 별 차이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1점 한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진단승부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취재 기자로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을 취재했었는데요. 예. 양당 모두 경기도의 승리가 곧 대선 승리로 직결된다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영남과 충청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단 한 표라도 승리한다면 승부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호남권의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충청권과 영남권, 강원권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의 승리를 절실히 바랬습니다. 예. 결과는 경기도에서 약 1.3%포인트 차, 득표수로는 8만 7천여 표 차이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신승을 거뒀습니다. 개표 당일의 기자는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었던 고 고희성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 경기도에서의 승리를 대선 당일까지 장담할 수 없었다면서 단 한 표 차라도 승리하자는 다짐으로 총력전을 펼쳤고 결국 승리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2012년 대선에서 서울을 보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승리를 했고 서울에서는 20만 표 정도로 서울에서 이겼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도 만약에 이제 승부가 좀 뒤바뀌었다면은 당시 그 박빙 승부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승패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복귀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했던 10년 전 18대 대선을 복귀를 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19대 대선 2017년은 왜 언급을 안 합니까? 19대 대선 같은 경우는 5년 전에는 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효과로 인해서 예.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절대 우위를 점하는 원사이드 게임으로 좀 흘러가고 있었기 또 때문에 다자구도로 치러졌기 때문에 예. 이번 20대 대선은 19대 대선보다는 10년 전에 치러졌던 18대 대선과 구도나 양상이 유사하다. 예.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 얘기를 해보면 2012년 것을 예로 든 것은 이번 20대 대선이 아마도 10년 전에 18대 대선 양상을 좀 띌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0대 대선 살펴보면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과 영남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결판이 날 텐데요. 네. 특히 수도권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최대 승부처입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면에서 서울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번 20대 대선은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선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권자 수에서 보더라도 이게 최대 광역단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10월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전국 만 18세 이상 인구는 4,414만 명입니다. 이 중 경기, 서울, 인천을 합한 수도권 인구는 2,250만 명으로 전체의 50.41%를 차지합니다. 수도권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은 835만 명입니다. 인천은 250만 명입니다. 경기도는 1,140만 명으로 서울보다도 300만 명 정도 유권자 수가 많습니다. 수도권의 유권자 비율로 보면 경기도는 51.19%로 서울, 인천 유권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의 표심이 중요한 이유는 20대 대선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의 표심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과거 8, 90년대에 야도라고 불릴 정도로 민주당계가 강세를 보인 지역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에서도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8%포인트 차로 꺾고 압승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동안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회승이었는데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2017년 대선부터 시작된 수도권 파란 물결이 멈추는 불상사로 기록됐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우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경기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승리해서 수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살려서 경기도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로써 서울의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초반 판세와 함께 또 경기도의 표심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11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NBS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우선 이 다자대결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2%로 오차범위 접전입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5%, 정의당 심상정 후보 3% 순입니다. 예. 인천 경기 지역만 살펴보면 1, 2위 후보가 바뀝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1%,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 정의당 심상정 후보 4% 순입니다. 반면 수도권에서도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0%, 정의당 심상정 후보 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접전 구도고 서울과 경기 지역 민심이 분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확인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네, 11월 4주차 넥스트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체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0.4%로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5%, 정의당 심상정 후보 3.4%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보면요.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서도 경기도와 서울의 민심이 엇갈렸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3.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1.9%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9.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8.2%로 윤석열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MBS 전국 지표조사는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29.6%입니다. 넥스트 리서치 조사는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8%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앞서 윤종아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의 승리가 절실하겠고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이 미세한 우위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또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승리하거나 최소한 이 접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대선 특집 경기도의 선택, 저 소영선 PD 그리고 윤종아 기자와 함께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번 대선의 흐름, 또 특히 경기도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민이 이번 대선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각 당의 경기도 공약은 어떤지 낱낱이 살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윤종아 기자가 많이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새로운 999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영선이었고요. 윤종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